자, 명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무토가 양의 토가 음의 화를 만나니 정인이죠. 정인. 자, 여기 보면은 오병 기정이죠. 투출되어 있는 게 없죠. 병화나 기토,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이걸로 바로 월지를 가지고 격을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다? 정인격이 되겠죠. 정인격. 자, 정인격은 어때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인격은 보조를 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화가 이 임수에 의해서 꺼지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죠? 재성이죠. 토국수니까 재극인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수를 이게 재성이 이 오화를 끄면 안 되겠다. 수국화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재성이 되겠네요. 요거는 뭐죠? 목극토니까 이건 관이죠. 관이 되겠죠? 관살이 됩니다. 칠살이니까 편관이 돼요. 편관. 그래서 목생화, 이게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래서 재성의 기운을 빨아들여 버리면 좋겠죠.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경금은 뭐죠? 토생금이니까 식신이 됩니다. 식신생재. 자, 이게 경금이 요걸 생겨주면 좋은데 이 식신이 뭐예요? 옆에 관을 깨버리죠. 그런데 자, 이게 앞에 이쪽은 관살이 목이 있고요. 밑에는 인옷을 화국으로 불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화의 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임수가 이 자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임수가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 자가 오면 뭐가 되죠? 자오 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인수가 깨지냐 안 깨지냐 문제인데, 이게 좀 굉장히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인옷을 화국을 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무토일간이 오화를 써서 인수로 삼는데, 그렇죠? 인수로 삼는데 인옷을 화국이 있어서 좋다. 시상의 임수와 자수가 왕성한 것이 합당하지 못하죠. 재성이 인성을 깨버릴 수가 있죠. 재극인. 그런데 재성이 인수를 충하여 좌우충을 해서 어쨌다 이 오화가 이 물에 의해서 좌우충으로 충을 받아버리니 어떻게 된다? 실명하였다. 왜냐하면 이 생기인 병정화는 눈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눈에 해당되는 게 충을 당하니까 눈이 멀었다, 실명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관건은 우리가 이거는 뭐 눈까지 실명한 것까지는 좀 사주로 풀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우리가 인성은 어떻게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그런데 이걸 깨는 게 뭐다? 재성이 오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렇죠? 자, 재성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나가 할 수가 없고 내 비견 겁재가 와야 되겠죠. 이것들이 와줘서 이거를 통제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비견 겁재가 없죠. 왜냐하면 인옷을 화국으로 가버렸어요. 만약에 이 술토가 남아있다면, 화국이 안 됐다고 하면 토국수로 이렇게 극을 해서 자수를 깨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임수도 흔들려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인옷을 화국으로 가버리면서 술토가 인옷을 화국으로 가버리면서 인성으로 바뀌면서 임자 요게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세력이 왕해가지고 이 좌우충도 이루고, 그래서 이 인성 오화가 충을 당해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먼 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명절을 보면, 자, 병화예요. 병화면 양의 화고요. 묘월은 음의 목이기 때문에 목생화죠. 자, 묘에는 갑을이 있죠. 갑을이 천간에 투출돼 안 됐죠. 그럼 뭐다? 이거는 당연히 인성격이에요. 인성격. 정인이고요. 여기 둘 다 인성이고요. 요거는 겁재, 요거는 화생토, 상관이죠. 자, 임수는 뭐다? 수국화, 편관이죠. 칠살. 그 다음에 진토는 화생토인데 요거는 식신이죠. 자, 그러면 인극식. 자, 요거에 모목이 진토를 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식극관, 토국수로 임수를 극을 하죠. 그렇죠? 극을 합니다. 그러면 평관이 병화를 극을 하니까 병화가 다칠 수 있죠. 그런데 요거를 평관을 통제해 주면 되겠죠. 이 식신으로 식극관으로 해서 이 임수를 죽여주면 돼요. 임수가 뿌리가 현재는 없고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합고해서 데리고 가면 제일 좋겠죠. 합을 해서 평관을 데리고 가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어딜지도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명은 묘목을 써서 인수로 삼는다. 그랬죠? 인성이고 연에 묘목이 있고 인에 일에 진토가 있으므로 관인상전이 된다. 이게 관인상전인가요? 상관은 여가 있는데 관인상양전하여 소년시의 청왕과 요적을 맡았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관인 이거 진토면 화생토 식신이잖아요. 이 관이 아닌데 어디서 좀 이상해요. 잘못된 것 같고요. 소년시대 청왕과 요적을 맡았다. 42, 43세 계대운에 무방하였으나 이 계대운은 무방하였으나 경신년에 이르러서 임수 7살이 신금의 장생지가 되고 인수를 파괴하여 불길하였다. 자, 이걸 보면은 자, 여기서는 평관이 수해가 오면 안 되겠죠. 수가 날뛰게 하면 안 돼요. 수가 와도 이거를 수의 기운을 목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면 괜찮죠. 왜냐하면 관인 상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관인 상생을 하면 되죠. 관인 양전 이 말인가 보네요. 관인 양전. 진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인 양전. 임수와 묘목이 있어서 관인 상생으로 가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관의 기운을 즉 7살의 기운을 어떻게 한다? 요거를 인성으로 생해주게 하면 이 7살의 행복감이 없어지겠죠. 제거되겠죠.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수가 와도 목으로 흘러주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계대운에 와더라도 이게 수생목으로 인성으로 흘러서 가니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경신년에 오면 어떡하냐? 자, 경신년 오면은 자, 경신은 뭐죠? 여기서 재성이죠. 재성이 오면 못해요? 재생살. 자, 금생수로 평관을 생해줘요. 자, 첫 번째 재생살을 한다. 그래서 이 7살의 기운을 생해주니까 흉폭해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가 재성이 뭐냐? 재극인이죠. 재극인. 인생을 끄면 안 돼요. 이 살이 있더라도 인성이 있으면 관인 상생, 살인 상생을 해서 이 나쁜 흉폭한 기운의 살의 기운을 빼내서 인성으로 빼내가지고 인성이 일간을 생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걸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버리면 낭폭한 이 살의 기운만 기운을 뺄 수가 없잖아요. 관인 상생이 안 되고 이 관계예요. 자,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관이라든가 살의 그 기운을 순화시킨 건 인성이에요. 그래서 그 순한 기운을 나로 빼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나를 극을 해버리는 거야. 나를 생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극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은 뭐다? 인성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인격에서는 인성이 지켜져야 되는 게 요체인데, 자, 계대운은 이 7살에 살의 수의 기운이 왔다 하더라도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강해진다 하더라도 기운을 빼는 인성이 있어서 무방했어요. 그런데 이 경신대운 때 와서는 인성을 깨버리는 금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이 금의 기운이 금이 뭐예요? 재생이잖아. 재생. 이 재성이 재생살로 가고 재생 인성을 깨버리니까 이 살의 기운만 더 아주 중중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욱 흉폭해져서 나를 극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안 좋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식은 식신을 충하는 것을 말하며 일단 편이네요. 인극식이라고 합니다. 인극식. 자, 인극식 일종의 탐담사라고 한다. 재성을 쓸 경우는 뭐다? 재극인. 그러면 도식 보는 것을 크게 끓이고 식신을 쓸 경우는 인극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인성 보는 것을 꺼린다. 앞에서 나왔죠? 재극인, 인극식. 지금 이 사주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식은 가령 간목이 임수를 보는 것 등이다. 자, 간목이 임수를 보면 뭐죠? 식신이죠. 아니죠. 인성이죠. 편인이죠. 편인. 수생목이니까요. 임수를 보는 것이다. 간목이 병화를 보면 이거는 식신이죠. 그래서 병화를 보면 좋은데 뭐예요? 인극식이죠. 임수가 병화를 꺼버려요. 그러면 안 좋겠죠. 편인이 식신을 깨버린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도식이라고 했어요. 또는 뭐라고 한다? 효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화에게 이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편인이 임극식으로 이거를 깨버리면 도식이라든가 효신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는 토는 이 뭐다? 재성을 생각할 수 있다. 뭐 화생토죠. 그러면 뭐예요? 무토죠. 무토나 기토. 그러면 무토 기토는 뭐다? 재성이죠. 금금목이니까 목국토니까요. 재성을 능히 생할 수 있는데 식신이 재성을 생할 수 있는데 식신을 인성이 임극식으로 깨버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게 뭐다? 도식이다 한다. 효식이다 한다. 이랬어요. 무릇 명중에서 식신과 도식이 함께 있으면 주로 복이 좋고 수명 또한 짧다. 여기서 도식은 편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한 간목이 경금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건 칠살이죠. 금금목이니까요. 칠살을 보면 칠살이 되고 병정화가 화가 있어서 또는 정화가 있어서 화극금으로 이걸 제압할 수 있죠. 제복하는데 수를 본다. 임수를 본다. 보면 또 수가 또 화를 극을 해버리죠. 물리는 관계입니다. 수를 보면 도리어 재앙이 될까 두렵다. 그렇죠? 이거 식신, 이거는 인성, 이거는 뭐죠? 관이죠. 그래서 식극관 되는데 이 칠살을 깨 부셔야 되는데 이 식신을 인성이 와서 극을 해버리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안 좋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명중에 이를 범하면 윗사람이 나를 제재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면 뭐냐면 자 인성이 식신을 극을 해버리면 여기 퉁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관만 남아요. 칠살은 뭐예요? 나의 윗사람이야. 그러면 윗사람에서 뭐다? 내가 극을 받죠. 그것도 이 칠살이 극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심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는 일에 진퇴가 있고 후회가 많으면 게으르고 시작에서는 마무리가 없으며 재혼의 성패를 거듭한다. 용모는 추하고 신체는 왜소하고 겁이 많고 마음이 불안정하며 매사에 성취함이 없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명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토예요. 기토고 미토면 비견이죠. 자, 미토 속에 미정을기가 있어요. 투관되어 있는 게 정화죠. 정화는 뭐죠? 화생토 편인이죠. 그쵸? 같은 의미니까 편인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인성격이에요. 이런데 자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죠. 이게 목으로 바뀌었어요. 이 정화는 뭐죠? 정화는 화생토 편인이죠. 그러면 목생화로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목생화니까 이 기토 입장에서는 관이죠. 요거는 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를 중심으로 있고 나를 생해주는 건 인이고 나를 또 이 인성을 생해주는 뭐죠? 관이었죠. 또는 살. 만약에 이게 깨지면 이렇게 가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극을 하는 관계로 가니까. 그래서 인성이 지켜진다. 인성이 뭐예요? 여기서는 인성이 정화예요. 정화가 지켜지면 되겠죠. 자, 근데 지켜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수가 있긴 있는데 해수가 수국화로 깰 수 있지만 뭐다? 이 토국수의 영향을 받고 해묘미 목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명은 기해일의 기토가 해수 위에 임하였다. 일간이 해수 위에 있기 때문에 약한데 해묘미 목국이 가해져서 일간을 극한다. 목국토로 극을 하죠. 관이 됐어요. 그러면 이 관이 되어서 극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연월시에 세 개의 정화가 투출하여서 기토의 도식이 된다. 편인이 되죠. 이 도식이라는 건 편인이라는 거죠. 유전에 남방운으로 행하니 자 병호 을사 이때 지금 화가 남미죠. 남미요. 남방의 화로 가니 뭐죠?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이 관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년의 남방운으로 행하여 화에 의하여 토일간을 생하니 기토를 생해주니 일간이 오히려 왕하다. 보다 관인 상생되죠. 관에서 인성으로 가고 인생이 나를 가니까 일간이 어떻게 됐다? 강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더 있네요. 내용이.
다시 을사대운에 이르러서, 자, 을사대운을 볼게요. 자, 을사대운이면 이때죠. 을사대운이면 이때인데, 을이 오면은, 을이 오면은, 어떻게 볼까요? 을사대운에 들어서, 자, 을목은 기토의 칠살이 되죠. 을목이 목국토로 지금 그걸 하죠. 칠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을 인출하여, 자, 뭐냐면, 여기에 기사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묘미 목국이었잖아요. 이 목의 뿌리가 아주 강해져 버렸죠. 을목이니까요. 을사입니다, 이게. 을목의 뿌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목국토로 바로 칠살이 기운이 강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흉폭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고, 세운에 또 개해년이에요. 개해년. 개해년이면 뭐예요? 이게 전부 뭐죠? 재성이에요. 재성. 재성이고, 재성에 의해서 인이 깨지죠. 수국화로. 그러면 인성이 다 작살나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인 상생했죠. 이게 살이 인성으로 가고 인성이 나눠와야 되는데, 자, 개해년에 이 재성에 의해서 이게 깨졌어요. 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을사대운 때 이 을목이 칠살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해묘미 목에 뿌리를 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을목의 기운이 칠살이 아주 기운이 세가지고 살이 나를 극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그걸 못 견디고 오히려 뭐 빨리 죽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 명은 원국에 도식과 칠살의 재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해년은 임계재성이 인성을 극했다. 그래서 생살 괴인설로도 함께 논할 수 있다. 재성이, 자, 이 재성은 뭐죠? 재생살이에요. 살을 생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살은 뭐다? 살은 목이잖아요. 자, 수는 뭐죠? 개해년이라고 했죠? 개해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개해년. 그래서 수가 수생목으로 살을 생해줬으니까 더 날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재성은 또 뭐를 해요? 극을 하죠. 뭔 극을 해요? 인을 극을 해요. 인이 있으면 여기서 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죠.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나를 생존해야 되는데 이 인성을 파괴해버리면 칠살이 기운이 이 재성이 칠살도 생해주기 때문에 더 날뛰어서 나를 해코지를 많이 하겠죠. 그럼 내가 못 견딥니다. 그리고 재성은 또 뭐예요? 인성을 파괴를 하죠. 두 가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재성운이 들어오면 돈 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재성이 들어와 가지고 인성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재성이 들어와서 칠살을 더 강화시켜 주는지, 그럴 경우는 이 칠살의 작용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재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칠살로 인해서 흉폭감이 더해져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명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명절을 보면 갑목일주가 인월이기 때문에 비견이죠. 자, 인 속에는 뭐가 있죠? 인, 무, 병, 갑이 있죠.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게 병화도 투출되어 있네요. 그 뭐죠? 이거는 식신입니다. 식신. 자, 갑은 뭐 비견이고 임수는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갑목이 뿌리가 인월이니까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신왕하죠. 신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옆에 또 임수가 수생목을 해주니까 신왕하고 비견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왕하다고 보여져요. 식신도 장생지 인목이 위에 있기 때문에 병화도 강하고, 술토 속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죠. 그 옆에 갑목이 또 생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도 왕해요. 그럼 우리가 식신도 왕하고 이 신왕하면 뭐라도 일반적으로 이걸 무슨 격이라고 했어요? 귀하다고 그랬죠. 귀하다고. 귀격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켜지냐가 문제죠. 자, 보면은 인호술 화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화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반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인목을 지켜야 되겠죠. 인목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인목은 갑목의 뿌리예요. 그러면 신왕하다는 것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왕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충을 하네요. 이인신 충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인목이 뿌리가 흔들려요. 그러면 갑목이 뿌리가 뽑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인신 충을 하게 되면
충을 하게 되면 이게 신왕하지가 않아요. 약해져요. 그 다음에 식신, 병화가 이렇게 장생지 위에 있고 술토성의 정화 위에 뿔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갑의 도움을 받는데 이 임수가 와서 뭐죠? 임수는 뭐죠? 인성이잖아요. 편인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와서 임극식으로 수국화를 해버리면 식신도 깨져요. 그러면은 자, 신왕하고 식신이 왕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귀하다고 했는데 신왕하지 않고 신약해지고 식신이 깨지면 이거는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지 않다로 돼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신금하고 임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금이 임목을 치냐 안 치냐, 또는 이 임수를 생해주는 운이 오냐 안 오냐라고 보면 되겠죠. 대운에서 보면은 금의 기운이 오면 안 좋겠죠. 금의 기운이 오면 충을 해주고 금생수로 편인을 생해주겠죠. 토의 운이 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토국수 할 때는 괜찮은데 이때 경신대운, 임계대운 이때 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때 대운 오면 신유, 임신, 계유대운 오면은 이거는 아마 작살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나? 이 명은 갑술을 일로써 갑목이 병화 식신을 보고, 이게 식신이라고 했죠. 식신을 보고 정월에 태어났으니 갑목이 왕하다.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왕하다. 일간과 식신이 모두 왕하니 본래는 귀한 명이다. 그러나 시상의 임신, 임신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편인이 되고 요거는 칠살이 되죠. 그러니까 좋지 않죠. 편인도 흉격이고 칠살도 흉격이잖아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데 임수는 병화를 수국화로 식신을 깨버리고 손상시키고 신금은 임목을 충을 하니까 이 일간을 강하게 하는 갑목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충하기 때문에 안 좋다. 또한 신중에 경금 칠살이 신무임경이죠. 무임경. 경금 칠살이 있어서 명리를 이룰 수가 없었다. 아무튼 이 앞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임신 계유대운 오면은 천간과 지지가 전부 안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이때도 경호 신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오화가 있어서 인옷을 화국을 이루어주니까 화극금으로 이걸 깰 수는 있겠죠.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때도 토국수. 근데 천간 경금과 신금이 좀 이때는 경금과 신금이 나쁜 역할을 하고 오미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신과 계유대운 때 정말 안 좋다. 왜냐하면 신금에 도와주게 되고 임수가 뿌리를 되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를 깨버리고 식신을 깨버리고 요 금이 임목을 쳐버리니까 갑목의 뿌리가 흔들려서 신왕, 식신이 왕하는 귀양격을 일간이 약하게 만들고 식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귀양격의 정반대인 천왕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사운으로 행하니, 여기 기사운으로 행하니 금의 장생지가 된다. 사는 금은 사화의 사무경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화가 아마 12운성에서 경금의 장생지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경금의 장생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사년에 뭐가 왔다? 기사년이 있고 그 세운에 경자년이 됐대요. 그럼 뭐예요? 금수가 오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금수가 오면. 그런데 이 금이 기사년의 사화에서 경금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금에 의해서 칠살에 의해서 갑목을 쳐버리죠. 이것도 쳐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또 금생수로 칠살을 편인을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편인이 더 날뛰게 돼서 안 좋게 되었다. 임극식으로 해서 이 식신을 다 쳐버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경금은 칠살이 되고 또한 자수를 만나 비명에 죽었다. 어쨌든 이 대운에서 보면 이분은 이 기사대운 때 기사대운에 개해년에 경자년이죠. 경자년 기사대운에 이 경자년에 안 좋게 됐다. 그거는 수와 금이 오면 안 됐다. 왜? 금이 오면 인시충으로 일간을 흔들어 버리고 수가 와서
식신을 깨버리고 그래서 일간도 약하게 하고 식신도 깨버리니까 기하게 되는 조건 일간도 왕하고 식신도 왕해지는 조건을 허물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주가 안 좋게 흘러서 이 기신대운 경자년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옛날은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태반사인가 봐요. 맨날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요즘은 죽는 일 확률이 별로 없죠. 요즘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아프면 어디 가라? 병원 가라. 사주 보고 나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병원 가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